오랜만입니다. 막걸리 사장님 만나러 천안에 가는 길입니다. 백종과의 잘못된 만남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상철 사장님 기억하시죠? 그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더본코리아가 명예훼손 혐의로 막걸리 사장님을 고소했답니다. 와, 정말 이건 아니지. 정말 이건 너무 잔인하다. 때는 2019년 12월 프랜차이즈 사업이 주력이던 더본코리아가 새로운 도전에 났습니다. 우리 술에 새로운 막이 오르다라는 슬로건으로 막걸리바, 막이 오른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핵심 컨셉은 이겁니다. 생맥주처럼 즐기는 막걸리, 전용 디스펜서로 생맥주처럼 바로 뽑아서 제공하는 한잔템 막걸리를 앞세워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주류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막이 오름에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터집니다. 막걸리 사장님은 고분자공학을 전공하고 막걸리의 현대적 기술을 접목해서 대중화시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 처음 연구를 시작했고요. 2017년 드디어 시제품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서 드디어 연구 결실을 맺은 겁니다. 장장 14년 만에 말입니다. 더본코리아 본부장과 팀장 앞에서 기술을 설명하고 시음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더본코리아가 생맥주처럼 바로 뽑아서 마시는 막걸리를 핵심 컨셉으로 하는 막이 오른 프랜차이즈를 런칭한 겁니다. 막걸리 사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기가 막히죠. 케그 속에서 막걸리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맑은 부분하고 탁한 부분이 서로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섞어주는 장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섞어주는 장비가 없이 탄산 막걸리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백종원 씨가 따라한 건 뭐냐면 생맥주 통에다가 막걸리를 붓고 막걸리가 가라앉기 전에 그냥 따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대적인 뭐 막걸리 후숙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막걸리 붓고 가라앉기 전에 이제 왜 생맥주 모양처럼 따라하자, 쇼잉을 하자. 이상철 사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더본코리아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막이 오름에서 판매 중인 템 막걸리는 생맥주집과 막걸리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하던 생맥주 디스펜서를 사용 중이고 제보자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더본코리아 말대로 전혀 다른 방식인 건 맞아요. 이상철 사장이 특허받은 케그는 맑은 부분과 탁한 부분을 섞어주는 기술이 있었고, 백종원 대표의 케그는 탁한 부분이 가라앉으면 흔들어주라는 육체노동 친화적인 케그였으니까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 아니, 그래도 좋은 특허 기술을 시연까지 해서 다 본 다음에 제대로 비용 지불하고 도입한 게 아니라 모양만 그럴싸하게 자체적으로 베껴버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당시 기사를 보면 국세청도 더본코리아의 영업 행태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단독 국세청 백종원표 막이 오름 템 막걸리 판매 방식 위법 소지 조사 움직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더본코리아는 화들짝 놀라서 그제서야 템 막걸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불법 주류 제조를 했는데 과태료 10원도 안 내고 이제 그거를 접은 거니까요. 천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시 쪽이 아니라 외곽의 한적한 데 자리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상철 사장님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게 아닙니다. 모양만 그럴싸하게 흉내를 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생맥주 스타일의 템 막걸리 사업을 바로 접어버린 겁니다. 자, 업계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요식업의 황제 백종원이 포기한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나 보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거죠. 투자도 모두 막혔습니다. 이상철 사장님의 회사도 결국 망했습니다. 여기가 막걸리 사장님이 전통주 연구를 위해서 새로 마련한 공간입니다. 지금 더본코리아로부터 당한 그 고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장님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소당하신 거 네. 그 이야기 좀 들으려고 왔거든요. 네. 관장을 모시죠. 뭐 때문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이제 자기는 뭐 통상의 맥주, 통상의 방법을 썼지 네 방법을 따라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특허를 쓴 게 아닌데 네네. 왜 도용했다고 하느냐, 이걸로 네네. 걸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도용했다고 특허 도용 소송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를 내가 먼저 얘기를 했더니 그걸 따라했더라, 이 얘기를 했지, 제가 이제 무슨 특허 도용을 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고소장에 이걸 적셔놨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쓴 글을 문제를 삼았어요. 네, 내용의 변화 없이 행위만 따라한다고 해서 품질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겠지요. 네. 이걸로 명예훼손을 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장님이 페이스북에 쓴 다른 글을 또 문제 삼았는데 네. 흉내 내기로 판매를 하다가 여론의 지적을 당하자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단순한 판매 중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할 수 있죠. 앞에서 그냥 기술 다 설명하고 시험회까지 다 했는데 네. 기술과 특허는 다르지만 네, 네. 모양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정도 표현으로 고소까지 갈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PD님도 약간 혼돈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특허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실용신안처럼 기술에 국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특허는 아이디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디어는 막걸리 생맥주처럼 공급한다라는 아이디어고 이 특허라고 하는 거는 그걸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제안했다.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특허라고 하는 게. 막걸리를 생맥주로 공급한다라는 아이디어는 이미 도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방법이 다르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안 따라한 건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안 따라했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뭐냐 하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실현 방법에서 굉장한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따라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오제나에서 하신 인터뷰도 걸었어요. 네네. 백종원 씨가 따라한 건 뭐냐 하면 생맥주 통에다가 막걸리를 붓고 막걸리가 가라앉기 전에 그냥 따라낸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건 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따라했다라고 표현한 게 명예훼손이다. 그러니까 드본코리아는 호퍼짓도 했었고 네네네. 생맥통에다가 뭐 다른 네네. 걸 집어넣어가지고 네. 한 잔씩 따라서 판 네네. 적이 있다. 아이디어를 도용한 게 아니다. 네네. 따라한 게 아니다. 이건데 우리는 지금 막걸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연을 해주셨고 그걸 다 네. 본 다음에 막걸리를 생맥주통에 네네. 넣어가지고 네. 파는 거를 지적을 한 건데 네. 근데 이 고소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황당하긴 한데 사장님 만난 김에 제가 몇 네.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 영상에 댓글로 네. 이런 게 달렸어요. 주점 같은 데서 네, 네. 레몬 소주를 팔거나 네. 오이 소주를 팔거나 네. 칵테일 바에서 네, 칵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네, 네. 것도 불법이냐? 이것도 제조 아니냐?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칙 하나는 손님이 주문하는 걸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네.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 네. 하면 바로 만들어 주는 거는 불법이 네. 아니다. 손님이 주문한 걸 즉석에서 제조해 주는 거는 손님의 주문을 수행하는 판매점의 고유 행위로 보는 거고요. 미리 만들어 놓고 손님이 주문하지도 않은 걸 미리 만들어 놨다가 불특정 다수하게 판매를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제조 판매 행위에 해당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네. 막걸리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맑은 부분과 탁한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침전물이 생기면서 네. 세금이 네.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주세법상 불법이다. 그렇죠. 아. 막걸리를 이제 통 속에 보관하고 있으면 가라앉아서 이제 무거운 부분은 아래쪽에 있고 가벼운 건 위쪽에 있는데 그걸 그냥 따르면 위에 있는 맑은 부분이 먼저 나오고 아래 가라앉은 탁한 부분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균질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세율분이 문제가 생기겠군요. 그죠. 막걸리는 세율이 5%고 맑은 술은 세율이 기본적으로 30%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생맥통에 부어 놓으면은 네. 승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또 뭘 따르냐에 따라가 세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죠. 이건 주세법상에서도 위반에 해당한다 네. 이 말씀이시군요. 큰 위반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국세청에 그걸 질의를 하셨죠. 네.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물어봤죠. 공개 질의를 해서 공개 답변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행위는 위법으로 보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답변이 나오고 바로 이제 중단을 한 거예요. 막여름에서 그런 식의 판매 행위를. 사장님이 국세청 답변을 네, 네. 받아내고 나서 네, 네. 바로 중단했군요. 네네. 그래 놓고 고소를 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뭐 조금 잠잠해지니까 오히려 식으로 누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는 받으셨나요? 이 고소에 예, 대해서?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경찰에서 결과는? 완전히 이제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3월 27일에 이제 종결이 났는데 4월 1일자로 이제 검찰에서 다시 사건이 접수됐다고 이제 안내문이 왔어요.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참 환장할 일이죠. 여기 보니까 고소장에 법무법인 바른이 네. 대리인이에요. 두 네. 번째. 여기 꽤 큰 데거든요. 네.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소송하는 건 자기는 처음 본다고. 고소장 받으셨을 때 네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뭐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그 백종원 씨를 믿고 제안을 했었던 거는 우리나라 막걸리가 발전하려면 이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한번 같이 해보실래냐 이걸 물어봤던 건데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이 사실 뭐 우리 전통주의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거든요. 팔기 쉬운 것들, 이슈 만들어서 팔기 쉬운 것들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런 잘못된 행동의 결과 또 이제 악한 행동을 하니까 참 이거는 뭐 참담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니까 이것도 또 그런 거 아니겠죠? 또 그럴까 봐 무서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 그 사회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한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태클 걸고 이러는 짓을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하다못해 이제 뭐 대통령한테 청원을 해서라도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하든 아니면 뭐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하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국민청원을 해서 뭐 저희가 당했던 문제들을 좀 정리해서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보고 백종원 씨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시죠. 저는 백종원 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백종원 대표가 저에게 고소가 아니라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